여기에 리그앙이 이강인을 집중명하며 특집 기사를 내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독일 분데스리가와 함께 유럽 5대 리그이자 세계 5대 리그로 꼽히는 프랑스 리그앙입니다. 7일 리그앙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슛돌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강인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또 현재의 이강인이 있기까지의 가족들의 희생과 현재의 놀라운 스타성, 그가 세운 기록들을 나열하며 깊은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풋볼픽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앙 특집 기사에서 이강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2세의 이강인이 PSG와 계약하기 전에는 프랑스 축구 팬들 중 엄청나게 그의 존재에 대해 친숙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겨우 10살에 유럽으로 이적했습니다. 때문에 팬층이 쌓이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엄청난 스타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한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인데요. 한국 선수 최초로 PSG에서 뛰는 이강인은 지난 목요일 부산에서 전북 현대모터스와 친선 경기를 치렀고 그곳에서 그의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10살의 나이에 발렌시아에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선수에게 놀라운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이강인은 PSG의 일본에서 진행된 아시아 투어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고국에서는 매진된 관중들 앞에서 20분가량 뛰었습니다. 이를 통해 PSG의 3대0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성공적인 스카우트 후 10살 때 발렌시아 잔류를 선택하는 등 이미 자신의 마음가짐을 보여줬습니다. 발렌시아의 일간 스포츠 신문인 수페르데포르테에 따르면 그의 부모와 두 누나는 가족 중 단 한 명도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신동을 따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강인은 2011년 6월 현재 FC 바르셀로나 유스 아카데미인 라 마시아에 있는 유소년 코치 사비 모콜리가 주최하는 훈련 캠프에 참가했다. 이를 위해 발렌시아로 유학을 떠났다. 이강인이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살 많은 2000년생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이강인 함께한 선수들 중에는 현재 스페인 국가대표인 페란 토레스도 있었다. 하지만 이강인의 체력은 나이 차이를 가볍게 했고 공을 몇 번 만지는 것만으로도 모콜리를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구단이 10살의 아동을 직업 관련으로 영입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몇 차례의 회의 후 클럽은 부모에게 가족이 유럽으로 이사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인의 가족은 어린 소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박을 하고 발렌시아 지역의 푸콜에 자리를 잡았다. 몇 년 후 유럽축구연맹은 이적을 조사했지만 수페르데포르테에 따르면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강인은 자신이 완벽한 기록을 달성한 푸콜 중등학교와 구단 트레이닝 센터인 파테르나를 오가며 시간을 쪼개어 1군으로 가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다. 이강인은 2018년 7월 17세의 나이로 로잔과의 친선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이강인은 구단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아카데미부터 1군 데뷔하는 아시아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는 내 꿈이었다. 발렌시아는 사실상 내 인생 전체라는 소감도 전했다. 오는 9월 24일 PSG 대 올랭피크 마르세유 간의 대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현 마르세유 감독 마르셀리노가 그를 처음 1군 공식전에 소집했다. 마르셀리노는 그를 홀딩 미드필더로 기용했고 442 포메이션에서는 10번으로 더 자주 기용했다. 이강인은 학교팀에서 그를 두각을 나타내게 한 한국 리얼리티쇼 슛돌이에서 그가 달았던 번호인 34번으로 축구 생활은 시작했다. 이강인은 그 당시 우승으로 한국의 레전드 박지성과 함께 광고 촬영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맨체스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처럼 발렌시아도 이강인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길 기대했다. PSG도 이강인의 영입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PSG의 아시아 태평양 이사인 세바스티엥 와셀스는 AFP 통신을 통해 우리는 PSG에서 절대 마케팅상의 이유로 선수를 데려오지는 않는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일단 선수가 생기면 그들의 존재를 이용하여 우리가 상업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를 거치며 라리가 110경기 9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PSG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크 암스트롱 수익 및 마케팅 이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스포츠계의 대한민국 선수를 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를 영입한 지 며칠 만에 우리는 이미 수천 장의 이강인 셔츠를 판매했다라고 말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스타인 이강인은 우크라이나에 1대3으로 패해 준우승을 기록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공동 도움왕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겹경사 소식이 있는데요. PSG의 이달의 골 선정에 이어 리그앙 공식 사무국 이달의 골 후보에 선정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는 5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이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득점이 이달의 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28일에 펼쳐진 몽펠리에와의 올 시즌 프랑스 리그앙 26라운드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강인은 팀이 3대2로 앞서던 후반 8분 팀의 네 번째 득점이자 올 시즌 리그 2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은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왼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팀 동료인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현지 매체 및 팬들은 메시가 주로 하던 패턴의 환상적인 왼발 감차라고 극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 공식 3월에 골에 선정된 것뿐 아니라 리그앙 공식 이달의 골 후보로 선정되었는데요. 지난 겨울 리그앙 공식 이달의 골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선정된다면 이적 이후 두 번 이달의 골에 선정될 수 있는데요. 이번 리그앙 공식 이달의 골도 이강인 선수가 유력한데요. 발표가 나면 다시금 축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현지 110만 대형 축구 유튜버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이강인은 덴벨레처럼 저돌적이고 빠르지 않아.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점인 선수야.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런 것들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야. 덴벨레처럼 속도로 상대를 제치는 것이 아닌 기술로 제치는 선수야. 그래서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의 키패스나 탈압박을 봐도 중앙이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해. 오늘은 오른쪽에서 뛰었고 나쁘지 않았어. 물론 업다운이 있었지만 이강인이 안 보일 때에는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뒷공간을 이강인이 커버해야만 했어. 하키미와도 호흡이 좋았고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없어. 강인이는 오늘 잘했어. 중앙에서 뛰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리몸 덴벨레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에 세워 양발 모두를 쓰며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덴벨레 선수이나 패스, 드리블 등을 탁월하게 해내면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옳은 판단이라며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